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냥 나는 우리 아이의 목소리다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영상을 꽤 많이 찍어서 언급했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다른 때는 띠임으로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부터는 지난주엔 제가 느꼈던 그 고민이 깊어진다.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내가 왜 아이의 목소리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게 돼요. 마주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죠. 아이가 잘해도 이모셔널리 롤러코스터를 타고요. 아이가 못해도 감정적으로 큰 변화를 갖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그럴 순 없어요. 저희도 사람이라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고요. 또 나는 비교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비교 발언에 의해서 마음도 상하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처럼 중증인 아이는 다른 사람이 놀리는 것도 잘 모르고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 배부르고 밖에 나가서 그 햇살을 맞으면서 브리즈라고 그러죠.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맞으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만 있는 곳에서도 편차는 있어요.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그리고 아이가 크니까 부당하게 대접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있어요. 아이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은 대중적인 공간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거리를 좀 두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떤 센서리 이슈에 의해서 행동이 아웃버스트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나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행동이 misbehavior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될 수 있을 때마다 저는 아이를 advocate 해야 돼요. 변호를 해야 되고 아이를 protect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돼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잘못은 아빠로서 잘못 탓하고 인정하지만 그것을 아이를 가졌다라는, 장애아를 가졌다는 마음으로 죄를 지은 느낌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아이가 한 잘못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speak out, 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쭈그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전 그 면에 있어서 미국에 사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가 speak out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간혹 저한테 encouragement 해줍니다. 아빠로서 잘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눈물을 삼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제 어떤 문학적 어구에서 눈물을 삼킨다.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목소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아이가 임프루브먼이 없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임프루브먼이 없다. 발전이 더디고 없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날이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감지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테라피에 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테라피가 중단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도 갔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라피스트들을 총관장하는 슈퍼바이저, 그 디렉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회사는 디렉터가 잠깐 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자꾸 돌려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직설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장애아이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테라피스트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디렉터라는 분이 저한테 무슨 명함을 하나 줬어요. 저랑 똑같은 스텝을 몇 년 전에 밟고 간 분에 대한 거예요. 너는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의 아이의 퓨처에 대해서 네가 플래닝을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아이는 이미 20살이 넘었고요. 저희 아이는 이제 14살이고, 물론 이제 그 디렉터의 얘기 말에 의하면 그 아이는 저희 아이랑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진 않다 그랬어요. 똑같을 수가 있느냐, 자폐인데 비슷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제가 네 요는 뭐냐, 네 말의 중점은 뭐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려는 얘기냐, 아니면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나 딱 그랬더니 치료를 중단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심히 고민이 돼서 유튜브에 올렸던 거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 거의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제 이미 그 회사는 마음적으로 디스차지, 퇴원을, 이제 그 치료를 그만두겠다라는 사실상 거기서 선포에 가까운 걸 얘기했고요. 저는 그럴 수 없다. 이미 크고 성장이 더디고, 그 다음에 뭐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크죠. 거의 저랑 비슷해요. 지금 거의. 키도 거의 저랑 비슷하고 덩치는 저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 핸들하기엔 좀 움찔하죠. 여기가 힘을 좀 움찔한데, 그래서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테라피를 놓치면 사실은 또 다시 다른 데 가서 리밸류에이션 하고 또 그 보험회사의 어프로벌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또 몇 달은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밸류에이션 갔는데 애가 너무 커서 우리는 못 받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거의 마지노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컴퍼니는 지난 2년 팬데믹을 스트로아웃 하면서 지나오면서 2년 동안 같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이 사람들처럼 저희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가면 다 병원 진단서라든가 이거 다 보여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또 붙여 설명을 해야 되고, 자폐 아이들의 특징은 릴레이션십인데 그 릴레이션십 빌드업 하기까지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의 항변 아닌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클리어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전략이 되게 필요합니다. 싸우려면 정확하게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돼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2년 동안 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게 아예 없냐? 제가 거꾸로 질문하고 아예 없냐? 그럼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라는 것은, 그러면 너희는 캥거루 같이 그렇게 하이 점프를 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저희 아이들처럼 스네일, 달팽이처럼 기어가는 걸 원하는 거냐? 이런 아이는 싫다라는 거냐? 라고 거꾸로 반문하고, 그 다음에 너 드래프트에 대해 익스피리언스를 물어봤어요. 너는 몇 년 동안 했느냐? 왜 저는 이걸 잘 걸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전에는 미국도 어떤 인슈런스라든가 의료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최근 10년, 최근 15년 제가 GSM4 장애인에 대한 그 진단 그걸 배웠을 때 당시가
2012년이 있고 11년, 12년. 그러니까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10여 년 전 때부터 했던 사람들, 2013년에 그 개정판 5판이 나왔을 때부터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그 뉴 시스템에 대해서, 뉴 진단에 대해서 제가 리스펙트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좀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내가. 근데 그 이전에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그 이전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안 할 때 자기 그 티칭이나 테라피에 대한 습관이 갖춰지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미리 진단하고 미리 달고, 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안 돼. 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못 해. 이제 이렇게 섣불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30년 했대요. 다행히 제가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그 캐러고리에 이분이 들어가세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오래된 경험의 시스템에 있던 분들은 컴패션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 따기 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많은 테라피스트들과 아이가 쫓겨날 때마다 싸워보고 인슈런스도 얘기하고 테라피스트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제가 터득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중점을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왜 디스차지가 느려서, 그러면 느리는 거는 발전이 없느냐? 그러니까 발전이 있대요. 근데 자기들은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의 심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알고는 있지만 깨우치지 못한 것들을 다시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지적으로도 전능하고, 학습 장애도 있고, ADHD도 있고, 어티즘도 있고, 스피치 어프록시아, 실행증도 있고, 행동장애도 있고, 쭉 열거해요. 사실은 저희가 다 갖고 있는 증상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어티스틱 커뮤니티에서 거의 보지 못한 케이스예요.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어티스트 어덜트 중에는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말은 해요. 저희처럼 말은 못하진 않아요. 말은 하는데 행동이 어설프고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말까지 못하니까 저희는 어티즘의 종합상자예요. 거의 종합선물상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디션을 보고도 느리다고 스탑하겠다. 애가 커서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어필을 한 거죠. 나는 조금이라도 이 아이가 스네일처럼 걷더라도 앞으로 가는 게 보면 나는 스탑하고 싶지 않다. 근데 자기들은 스탑을 해야 되겠다. 어디서 갭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은 점프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걸 보길 원하는 거고, 저는 조금 부모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서로 포인트 오브 뷰가 다른 거예요. 앵글이 다른 거예요. 이걸 맞춰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next 3 months, 그러니까 next quarter죠. next 분기에 우리 아이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그때는 킥아웃 해도 된다. 라는, 저도 사실은 거의 마지손을 친 거예요. 그리고 니들도 이 아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박하잖아요. 저의 절박한 심정과 그 사람의 극률한 마음을 사실 이용해야죠. 이건 이용해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는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다행히 또 스피치에 대해서 또 얘기하길래 스피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치도 저 아이가 임프루빙이 보이지 않아서 쫓겨났고 ASC 디바이스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피치 테라피에서 아이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잘랐다.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니까 이 컴퍼니가 자기네가 뉴 스피치 테라피스트를 하여했다고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전까지 오픈 안 했어요. 제가 싸우고 다투면서 아이에 대해 심점을 얘기하고 계속 아이에 대해 증상과 성장 과정들을 쭉 얘기하고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자기들이 이런 오퍼튜니티가 있다고, 사실은 얘기 안 해도 그만인 사실인데 오픈해줘서, 그러면 나는 스피치와 OT를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OT하고 스피치가 어떤 시너지, 다행히 저희가 보이잖아요. 남자인데 OT 하시는 분도 남자분이고 이 스피치 새로 오신 분도 남자분이래요. 거기다 더 럭키한 거는 OT 하시는, 현재 하시는 남자분들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교포세요. 그리고 스피치 테라피스트도 한국분이 새로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2세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 남자애를 어떤 시너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저기선 또 그러면 해볼 만 하겠다라고 디렉터가 얘기를 해서 오늘 그걸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장하기로. 스피치 테라피스트가 지금 하이어가 됐고 그 사람이 이제 출근 첫날만 지금 조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출근 첫날 확정이 되면 내가 인슈런스에 리퍼럴을 받아서 내가 오겠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폐아이의 보이스가 되지 않으면 거긴 감정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냉철함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디렉터들이 왜 못하겠냐고 했을 때 처절하게 그 요점과 내가 원하는 게 상충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죠. 우리 감정적으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장애를 기른다는 것이 죄가 아님에도 그 죄스러움을 항상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부딪힐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고요. 혹은 잘못 감정이 발달돼서 앵거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앵거로 표현이 되면 그럼 더 이상 그분들은 이 부모하고 더 이상 딜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얘가 화가 있는 친구는 디스차지 끝나면 더 이상 볼 일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캄한 상태에서 계속 설득하는 과정과 만나는 과정에서 저의 절충점을 찾았고 내년 3개월이 사실은 저한테는 더 중요하죠. 사실 아이가 못하지 않아요. 느릴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10번에서 될 일을 저희는 1000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10,000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부모만 같지 않죠. 10번 하고 100번 해보고 안 되면 끝인 거예요. 그럼 move on. try different things. 그래도 안 되면 move on. 어느 하나를 진득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테라피를 거의 10수년 동안 겪으면서 겪은 거예요. 어떤 테라피스트들은 자기들이 늦었는데도 세션을 일찍 종료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못됐든 트레이닝이 잘못됐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에게 필요한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나는 아이의 보이스다. 나는 아이의 대신할 소리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가 말을 못하고 아이가 의사표현이 서투르고 아이가 소셜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아주 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실 그러고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저도 마음은 편하지 않죠. 아이의 능력치를 알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가 3개월 안에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거기서 얘기한 저희가 절충한 그 태스크 중에 하나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불안함.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 2년 동안 못했으니까. 근데 또 할 수도 있어요. 2년 동안 그 쌓였던 게 팍 터질 수도 있죠. 대나무는 그런 데잖아요. 심어놓으면 한 3년 동안은 자라는 게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미터씩 자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폭발적인 자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서 건 거죠. 그 폭발적인 자람에다가 그 익스텐션을 걸은 거예요.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불만이 많죠. 학교든 테라피든 어디 속 시원하게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저는 비장애 아이도 있잖아요. 큰애. 걔를 데려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디 가나 불만이 있어요. 근데 비장애 아이는 자기가 스피크업 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걸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 아이는 자기가 못하니까 제가 대신 소리를 내서 그 아이가 필요한 걸 얻어내야 되니까요. 굉장히 냉철해야 되고 그 상황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고 그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솔루션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선생은 우월의 아이 치료를 여기서 그만두겠고 왜 그 선생은 이것을 수업 시간에 가르치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 선생은 왜 우리 아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선생은 우리 아이의 디서빌리티, 가지고 있는 어떤 디서빌리티 심텀에 대해서 증상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다 설득을 시켜야 돼요. 감정적으로 동요하시면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겪은 걸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혹시 사실 전반부 얘기보다 사실 지금 후반부 얘기가 더 중요한데 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